자, 이제 교환계약을 볼까요? 교환계약은 물건 맞바꾸기로 약속하는 거니까 교환은 출제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조문 정도 2개 정도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교재 390페이지에 교환에 의해서 596조 조문이 있죠. 저랑 같이 읽습니다.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모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는 뭐로 이해해야 된다? 성립한다는 겁니다. 일단 금전 이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매매에 있어서 대금은 뭐에 한한다? 금전에 한한다.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금전이면 매매가 되는 거고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면 뭐가 된다? 교환. 그러니까 교환의 경우에도 서로서로 출연했으니까 유상이죠. 유상. 그 다음 결련성이 있으니까 쌍무. 약정만으로 성립하니까 낙성계약. 특별한 계약서는 필요가 없어요. 불효식 계약입니다. 교환의 이제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물건을 맞바꾸다 보면 가격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가격을 맞추려고 따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보충금이에요. 보충금. 그 보충금은 매매에서 뭐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매매 대금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임대차로 봅시다. 392페이지. 392 임대차. 자, 네. 갑이 이제 건물 가지고 있어요. 건물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도 계약이니까 의인사 표시가 합치가 되면 돼요. 그럼 어디에 관해서 의인사 표시가 합치가 되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느냐 이겁니다. 여기도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 의인사 표시가 합치가 되면 돼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라고 뭐하고 약정하고 을은 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차임 주는 거죠. 차임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일단 쉬운 거 하나 맞춰봅시다. 자, 차임은 금전에 한한다. 그러면 O예요, X예요? X입니다, 이거. 보통 이제 돈으로 주는 경우가 많지만 쌀, 콩 이렇게 도지라고 해서 그 논밭 이렇게 빌려주잖아요. 그럼 수확기에 쌀로 주고 콩으로 주고 이러죠. 그게 이제 차임입니다. 그러니까 차임은 금전에 한한다, 한하지 않는다, 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도 이제 똑같아요. 서로서로 출연했죠. 갑은 건물 출연했고 을은 차임을 출연했으니까 서로서로 출연했다 그랬으니까 무슨 계약? 유상계약. 갑의 채무가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고 을의 채무가 차임 지급 채무예요. 그럼 을은 사용 수익하게 해줄 때까지 차임 안 주겠다 이런 주장할 수 있죠. 갑도 마찬가지로 차임 줄 때까지는 사용 수익 안 해주겠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두 채무가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결련성이 있으니까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 그 다음 약정만으로 성립하니까 낙성계약이 되겠네요. 특별한 또 계약서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불요식 계약입니다. 자, 그러니까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다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입니다. 근데 매매의 경우에, 교환의 경우에는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 지급을 하고 또는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면 그냥 계약이 끝나요. 그래서 이런 건 일시적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임대차는 존속 기간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2년 체결했어요. 2년 동안 계속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고 2년 동안 계속 차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급부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계속적 계약이라는 겁니다. 매매하고 교환은 무슨 계약에 해당하고 일시적 계약에 해당하고 임대차는 무슨 계약에 해당한다?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타인 소유의 물건 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역시 사용 수익하게 해줄게 라고 뭐 하는 거니까 약정하는 거니까 타인 소유의 물건도 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장래에 생길 물건 역시 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대신 민법상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동산 임대차, 건물 임대차, 토지 임대차 이렇게 물건 임대차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빌려 쓰는 것들은 이제 존속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존속 기간이 있으니까 요 갑하고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는 경우도 있고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 요 존속 기간에 관한 내용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에 민법에서 최단 존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무조건 몇 년 동안은 살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민법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보장해주고 있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1년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민법 하고 있는 거다, 특별법 하고 있는 거다, 민법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에는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있다 없다? 없어요. 어디에만 있는 거죠? 특별법상의 임대차에만 있는 겁니다. 어디에만 있다? 특별법상의 임대차에만 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게 민법상 임대차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특별법상의 임대차를 물어보는 건지 이것도 잘 구별해야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이제 최장 존속기간만 제한하고 있어요. 자, 일단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는 몇 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숫자 외워야 돼요. 20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무슨 기간만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최장 존속기간만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20년으로 되어 있는 건 맞는데 일정한 목적의 토지 임대차, 다시 일정한 목적의 토지 임대차는 이건 최장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 651조 내용인데요. 자, 책의 396페이지입니다. 396페이지 위에 가시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별표하시고 바로 밑에 가면 651조 1항이 있어요. 1항. 자, 먼저 쭉 밑줄 하실게.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견고해요. 그러니까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견고한 건물을 지으려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 다음 식목 체염입니다. 식목 나무 심는 거 말하는 거죠. 체염 소금 캐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목 체염을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최장기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20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일정한 목적의 토지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존속기간을 영구 무한으로 정하는 거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무슨 기간만 제한하고 있다. 최장 존속기간만 제한하고 있다. 몇 년으로 되어 있다. 20년으로 되어 있다. 대신 일정한 목적의 토지 임대차는 20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일정한 목적의 토지 임대차가 이거예요.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 식목 체염을 목적으로 한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는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신 존속기간을 영구 무한으로 정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잘 정리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요. 존속기간 몇 년으로 한다. 이렇게 약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 밑에는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단어가 이겁니다. 각 당사자는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해지할 수 있다는 건 의무 위반이 있을 때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해지 통고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해지 통고.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다. 그러면 각 당사자는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해지 통고라는 게 해지하겠다라는 의사표시 이외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가 돼야만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여튼 통고라는 제도는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간 정하지 않으면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이건 반드시 일정한 기간이 경과가 돼줘야 돼요. 그럼 그 기간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당연히 중요하죠.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해야 임대차가 끝나느냐 이겁니다. 일단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부동산 임대차, 동산 임대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럼 부동산 임대차인 경우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였다. 그러면 6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가 끝납니다. 반면에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였다. 그러면 1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끝나고요. 그 다음 동산 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인이 했든 임차인이 했든 똑같이 공히 5일 경과하면 임대차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외우셔야 돼요.